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개헌사에 대해서예요. 1948년 50총선거에서 재헌의회가 구성되었고요. 재헌의회에서 재헌헌법을 제정하게 됐어요. 재헌헌법에서 대통령은 임기 4년에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었고요.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으로 결정되었어요. 1차 개헌은 1952년에 있었는데요. 이승만에게 부정적이었던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과반수 넘게 국회에 입성하게 되자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국회 간선제로는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하게 됐지만 엄청난 표 차이로 부결되자 이에 자유당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공포 분위기를 연출해서 결국 여당의 대통령 직선제 안과 야당의 내각 책임제 안을 발췌 절충한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안을 기어이 통과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개헌을 발췌 개헌이라고 하고요. 핵심 내용은 대통령 간선제로 선출하던 것을 직선제로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52년도에 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다시 당선됐어요. 2차 개헌은 1954년에 있었는데요. 핵심 내용이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즉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하지만 개헌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재직위원 203명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찬성표를 얻어야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36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딱 한 표가 부족한 135표였어요. 여기에서 자유당 정권은 기괴한 4.4.5입이라는 수학적 논리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203명 중에 3분의 2라는 것은 135.3333 이렇게 끝없이 나가는 것인데 소수점 이하는 5 미만일 경우에는 반내림으로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135표만 돼도 개헌안이 통과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세계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괴한 논리예요. 여하튼 이승만은 이 4.4.5입 개헌을 통해서 3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 3대 대선에 나섰던 주요 인물은요. 민주당의 신익희, 자유당의 이승만, 그리고 무소속의 조봉암 이렇게 3명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 3명이 주된 인물들이었는데요. 특히 이 민주당의 신익희 씨가 국민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해 5월 3일 한강 백사장 유세에 서울 유권자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당시 서울 유권자가 70만이라고 했는데 30만 명의 인파가 그의 유세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틀 후에 전라도 유세를 가던 중에 호남선 열차 안에서 신익희가 갑자기 급서하게 돼요. 이로써 가장 큰 경쟁자가 사라진 이승만은 56년도 대선에서 3대 대통령의 무난히 당선되게 됐어요. 하지만 무소속의 조봉암 씨도 나름 선전을 하고 돌풍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무려 216만 표의 득표를 하게 돼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조봉암에 대한, 어차피 자기네 대표는 죽었으니까 조봉암 지지하는 표를 밀어줬다면 당시 무효표가 185만 표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그 이승만하고 대등한 싸움을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승만도 찍지 말고 조봉암도 찍지 말고 신익희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신익희를 찍어라라는 아주 엉뚱한 이런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승만 독재 정치를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3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당선됐고요. 한편 이 조봉암의 돌풍에 위기감을 느끼는 자유당 정권은요.
58년도에 진보당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 조봉암 씨의 그 평화통일론이 북한에서 내세운 통일론과 유사하다는 것에 트집을 잡고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서 진보당을 해체하고 조봉암 씨를 사형에 처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4대 대선에 이승만이 다시 나서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자기는 다시 대통령 선거 나서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벌써 85이 다 된 나이였었거든요. 하지만 그새 노망이 들었는지 다시 4대 대선에 나서게 되고요. 이때는 경쟁자가 무소속인 조병옥이었는데 3대 대선처럼 똑같이 무슨 대자뷰도 아니고요. 조병옥도 갑자기 대선 준비 기간 중에 급수하게 되면서 이승만은 무혈입성하듯이 4대 대통령까지 당선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유당 정권은 이승만의 대통령직이 아니라 부통령직에 더 큰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85세 고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이 부통령직이 더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당의 부통령직에 나섰던 인물이 이기붕인데요. 이 이기붕이라는 인물은 능력도 없고 인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60년 3월 15일에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발발하게 됐고요. 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자유당 정권은 몰락하고 이승만은 하야하게 됐던 것이죠. 1960년에 3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요. 허정과도 정부에서 우리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직까지 마지막이었던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개헌을 하게 돼요. 대통령의 윤보선 총리의 장면이 선출되면서 제2공화국이 탄생하게 됐던 것이에요. 1960년에 4차 개헌이 있었는데요. 이건 장면 내각에서 했던 것이에요. 3.15 부정선거 관련 소구특별법을 제정해서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 기반을 마련하게 됐어요. 하지만 61년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제2공화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던 것이죠. 1962년도 5차 개헌이 있었는데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개헌이에요.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고요. 단원제로 이렇게 예전처럼 환원하게 됐어요. 5대 대통령의 박정희가 당선되면서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제3공화국 집권기 동안 64년도에 6.3 시위가 있었고요. 65년도에는 한일 협정이 체결됐어요. 64에서 73년 동안 베트남 파병이 있었고 66년도에는 브라운 각서가 있었으며 67년도 6대 대선에서 박정희와 윤보선이 맞닥뜨렸었는데 박정희가 무난하게 승리하게 됐어요. 1969년에는 6차 개헌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박정희의 3선 개헌이에요. 3번 연속 대통령을 해먹겠다는 의도하에 개헌을 했던 것이죠. 70년에 경부 고속국도 건설이 있었고요. 71년도에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맞붙었는데 박정희가 간신히 이기게 돼요. 약 100만 표도 안 되는 94만 표 차이라고 했으니까 박정희는 나름으로는 이 정치 애송이라 할 수 있는 이 김대중을 상대하면서 선거에 대한 어떤 회의를 느끼고 그다음부터는 선거 없이 대통령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됐던 것이에요. 1972년도 7차 개헌이 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유신헌법이에요. 72년도 12월에 공포됐다고 보시면 돼요. 유신헌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이에요. 임기 6년이고요. 연임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영구적으로 대통령을 해먹겠다는 얘기죠. 국민의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갖게 되고요. 국회 해산권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하는 이 권력도 권한도 대통령이 갖게 돼요. 거의 어마어마한 왕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72년도에 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간선제로 했으니까 당연히 박정희가 당선됐겠죠. 그리고 이유신 헌법 그 기간 내에 박정희의 제4공화국이 출범하게 됐던 것이에요. 78년도에 9대 대선에서도 박정희가 당선됐고요. 하지만 이듬해인 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면서 11.6 사태를 맞게 돼요. 그래서 10대 대통령으로 최규하가 79년도 12월 6일에 당선되게 됐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들의 12.12 쿠데타가 발발하게 되면서 최규하는 대통령직을 내놓으라는 압박에 계속 시달리게 돼요. 신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발생했는데 특히 1980년 5월 18일에 5.18 민주화 운동이 격렬하게 발생했어요. 전두환은 이 자국민을 공수부대와 탱크를 앞세워서 무력으로 진압하게 됐고요. 80년 8월 27일에 마침내 최규하로부터 대통령직을 양보받고요.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던 것이에요. 1980년 10월에 8차 개헌이 있었는데요. 대통령 역시 간선제를 뽑고요. 임기 7년이었고 단임제였어요. 12대 대통령으로 81년도에 전두환이가 선임이 됐는데 이게 바로 전두환의 제5공화국이에요. 제5공화국이 출범된 이래 전두환 임기 말엽부터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점점 격렬해져 갔어요. 특히 87년도에는 이 개헌 시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전두환은 오히려 87년 4월 13일에 현재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호언 조치를 발표해버려요. 마치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에요. 국민들의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87년 6월에는 6월 민주항쟁으로까지 번지게 돼요. 연대생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고 이때 죽게 되면서 6월 민주항쟁이 거세게 타올랐던 것이에요. 결국 견디지 못하는 이 신군부 세력들이 특히 중심에 있던 노태우와 6.29 선언을 통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지금 현행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이 9차 개헌이 있었던 것이에요. 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임기 5년 단임제인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행 헌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 외우기는 쉬워요. 1, 2, 3, 4, 5까지는 쭉 보시고 6, 7, 8을 외우기가 좀 편한데요. 6차 개헌은 69년도죠. 7차 개헌은 70년대. 8차 개헌은 80년대니까 이런 순으로 외워두시고요. 마지막 개헌이 87년도에 있었다는 사실 알아두고요. 현재까지 쭉 이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요.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바르게 연결한 것.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요거는 가는 8차 개헌이죠. 8차 개헌이니까 80년도에 있었던 사항이에요.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했다는데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이니까 이 유엔에 가입한 이 내용은요 9차 개헌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났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우리가 제헌 헌법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48년도에 제정된 것이에요.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것은 53년도의 일이니까 52년도에 1차 개헌이 있었잖아요. 발췌 개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개헌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있었던 것이고 다는 보시면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다는 바로 2차 개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954년도의 일이죠.
그리고 2차 개헌 헌법 적용되던 시기에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진보당 사건 58년도의 상황이니까 3번이 맞는 것이 돼요. 라를 보시면 6년 임기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했으니까 이거 유신헌법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7차 개헌 유신헌법에 대한 거. 그래서 1972년도에 있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성명 7사 남북 공동성명은 72년도는 같지만 이 남북 공동성명은 7월 4일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유신헌법 7차 개헌은 72년도 12월에 있던 사항이니까 이 헌법보다도 7사 남북 공동성명이 먼저 발표되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틀렸다는 것이에요. 정답 3번이고요. 강의 들으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